오는 11월 8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됨에 따라 두 사람 간 세기의 대결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 그리고 미국 대선 전망 집중적으로 조망해 봅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국 민주당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드디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수 끝에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사회에 흔히 얘기되었던 유리천장, 그것도 가장 높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천정을 깨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그렇죠. 지금 여성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한 양대 정당의 후보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간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에 참여한 적은 있었으나 그게 군소 정당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2000년에 들어와서는 양대 정당에서도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8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네. 출마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재수째 다시 한 네. 거고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부부간의 첫 번째 대통령 한 그런 기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부부 대통령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또 미셸 오바마의 연설로 분위기를 반전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신문의 논조는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하십니까? 예전에 전당대회는 미국에서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아주 축제의 장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열린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당내의 갈등이 외부로 극명하게 노출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이 어저께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네. 미국의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연설을 해가지고 마음이 그래도 조금 일찍 누그러지고 봉합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좀 보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내일은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하고 예. 또 그 다음 날에는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현직 부통령이 또 연설을 하기로 돼 있고 마지막 날에는 첼시 딸이죠. 예. 이 연설을 한다면 공화당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 또는 현 경선을 같이 했던 주자들이 지지 연설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좀 흡수하고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 민주당 경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을 빼놓고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가 네. 지금 지지 선언을 하고 이 급속하게 이 단합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공약들을 반영시키고 자기의 주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 중에 자기가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60% 정도를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지지를 못하겠다, 유보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버니 샌더스가 지금 정치 혁명을 이끌었다라고까지 하면서도 이룬 성과를 본선에서 놓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버니 샌더스는 빨리 네. 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버니 샌더스가 지지 연설에서 나만큼 아쉬운 사람이 있겠느냐 지지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거로 전망하십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본선까지는 약 100일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버니 샌더스가 얼마만큼 자기의 지지자들을 고스란히 이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이끄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 성공한다면 선거에 굉장히 1등 공신이 될 것이고 자기가 주장했었던 바를 많이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본선에서 본 게임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가 가장 관심사일 수 있는데 이미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가 힐러리 클린턴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미국 내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컨벤션 효과일까요? 아니면은 힐러리에 대한 실망일까요? 어떤 분석이십니까? 저는 좀 현재로서는 컨벤션 효과의 반영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선언을 지난해 했을 때 1%밖에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 1년 정도의 세월 동안 힐러리 클린턴보다 지지율을 높게 했었던 경우가 2번이 왔는데 그것이 다 컨벤션 이펙트입니다. 5월 달에 공화당 경선이 다 끝나고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승리 선언은 그때 힐러리 클린턴보다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거죠. 그런데 6월 14일 날 힐러리 클린턴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 끝난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굳혀지니까 또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7월 6일 날 FBI 수사 결과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지율이 조금 도전받는데 지난주에 전당대회를 해서 추월한 거죠. 예. 그렇다면 힐러리 클린턴도 전당대회 효과를 살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 1, 2주 안에 진정한 컨벤션 이펙트가 전당대회 효과가 누구한테 실리느냐 이것이 좀 보일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에 뭐 대통령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있겠지만 재미있는 네. 선거전이 될 것이다. 전당도의 효과, 승자는 누구인지는 1, 2주 정도는 좀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힐러리 후보가 초반에는 거의 뭐 지금 트럼프 후보를 크게 앞설 것이다라는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치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단 말이죠. 힐러리 클린턴의 고전 이유를 꼽아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고전 사유가 될까요? 기성정치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또 거짓말을 좀 한다. 쉽게 인정하고 이메일 관련. 그렇죠. 예. 지금 이메일 때문에 난리인데 국무장관 시절에서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고 근데 이거를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 결과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적인 서버를 이용을 했는데 이걸 국가의 기밀이 누출될 수도 있는 해킹의 위험을 안고 사용했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 FBI가 기소를 안 하기로 한 것도 결국은 기성 정치인 석연치 않다. 이게 좀 도와주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것이 누적되고 이 고가의 그 강연료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월가한테도 기부금도 많이 받으니 정치 개혁을 해나갈 것이냐 기성 정치인이다 이런 데서 이 많이 그 유권자들로부터 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렇죠 유보를 당하는 거죠. 그런 거다. 사실 지금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지지세를 보면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 엘 고어 부통령과의 그 굉장히 그 긴박했던 각축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막판까지 정말 뚜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브렉시트이 정말 되겠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브렉시트 현실화되는. 예, 그것이 국민투표 결과 채택이 됐고 뭐 1년 정도 더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후보가 될 것이냐, 후보가 됐습니다. 이길 것이냐,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주류로부터의 배척도 당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간다면 이 브렉시트과 같이 되겠어 하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각축전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승부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하나 관심. 사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 정책, 외교 정책, 경제 정책과도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민주당의 이제 정강 정책이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두드러진 게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강경책을 예고를 했거든요. 대북 외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펼쳤던 북한에 대한 정책을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예. 요 근래에 지금 북한과 미국 관계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 또 중국하고 북한이 또 밀착 보조를 관계. 맞춰 나가는 예.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조율하고 인권 문제를 들으면서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문제도 심각한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얘기 꺼낼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도 주고 지금 북미 관계의 그 변해나가는 그런 것을 반영하면서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정강에 들어갔죠. 포함된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종전 정책보다 오바마의 정책보다 보다 강경한 정책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좀 일반적인 분석일까요? 현재로서는 네. 이 정강 정책에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될 것이다, 100%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역사를 보면은 거의 그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관철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취임하기 전에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취임 다음에 또 북미 관계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상의 위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변해나가는 환경에 조응하면서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버니 샌더스 경선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지만 정책에서는 샌더스가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좌클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존의 뭐 무역 FTA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경제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디를 두고 다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면서 보호를 하겠다. 미국의 이익을. 그 기조로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면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버니 샌더스의 영향을 받아서 힐러리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 이제 7불 25센트 수준인데 15불로 받아들였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한 12불 정도를 하자라고 했다가 이 15불을 딱 받아들였고 월가를 규제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걸 굉장히 자유롭게 쉽게 하겠다. 사형제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대폭 이제 받아들여서 자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예. 지금 한국이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의 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떨어진다. 거죠.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건 다른 공산품을 만들건 그 인건비를 더 높여줘야 되기 높여줘야 때문에 되고 그럼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놓여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정부 브렉시트 이후에 자유무역주의, 신자유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한다 보면 무역마찰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건 힐러리 클린턴이건 강도가 차이 있습니다. 한미 FTA 바꾸겠다. 민주당은 재검토를 하겠다. 그다음에 바꿀 걸 하겠다. 요 차이거든요. 그 차이에서 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왔는지는 참 알쏭달쏭한데 참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 어려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후보가 되든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말 각축전이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변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이번 미국 대선의 향배, 승부를 좀 가를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후보 양당이 이 네거티브 선거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매니지하느냐 여기에서 관리하느냐.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또 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이 국민들한테 털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는 탐사보도팀을 만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100여일의 선거 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의 결과 우리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